지방흡입을 앞두고 계신가요? 항문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지방흡입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병원에 내원해야 될까요? 하나하나씩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인트로 보고 올게요. 뿅뿅!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닥터한입니다. 지방흡입을 이미 예약하신 분들은 아마 내가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하나씩 챙겨보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수술 전날까지 아무 생각 없이 계시다가 아침에 그냥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다양한 양상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지, 또 몸 상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상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수술 전 피검사와 심전도 같은 검사를 통해서 수술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이미 마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술 예약 날짜가 아직 조금 남았다면 건강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수술 마지막 날까지 막 과음을 하고 수술한 날 아침에 술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이 지방흡입도 엄연한 수술입니다.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좋은 건강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음주와 금연에 관한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적어도 한 일주일 전부터는 금주를 하는 것이 좋고요. 2주 전부터는 금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방흡입 말고 이 복부 성형을 하시는 분들은 2주 동안 금연을 하시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상처가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주, 금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혹 멍이 잘 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일시적으로 고용량의 비타민C 섭취를 권합니다. 약 일주일 정도 드시면 혈관벽이 튼튼해져서 멍이 덜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것만 믿지는 마세요. 멍이 드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많은 원인들이 있으니까 비타민C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수술 방법과 드레싱 방법과도 관계가 많고요. 수술 전 3일 정도는 집에서 일반 세제가 아닌 소독제가 함유된 비누로 샤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알 비누,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 비누. 이런 비누로 한 3일 정도 샤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때를 밀고 병원에 오시면 좋습니다. 간혹 이 때가 밀려서 수술할 때 애먹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몸에 이렇게 각질이 많이 있으면 디자인을 해놓은 이 그림이 쉽게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꼭 때를 밀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으시는 날 아침에 이 바디로션이나 오일 같은 거 바르고 오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디자인 펜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보통은 수면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금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8시간 공복 상태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마지막으로 물 한잔 하시고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바로 병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이 오후에 잡혀 있다면 잘 계산해 보시면 되겠어요. 몇 시간 수술인지. 8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아침에 반드시 혈압약을 드시고 오셔야 합니다. 아침에 이 최소량의 물로 약을 드시고 오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수술 전날까지만 약을 드시고 수술 당일 아침에는 약을 드시지 말고 그냥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메가3나 플라빅스, 비타민 E 같은 영양제를 드시거나 질환 때문에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약물들, 베이비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들은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끊으셔야 합니다.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오실 때 챙겨야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옷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압박 드레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큰 옷이 필요해요. 평소에 입으시는 옷 중에 가장 크고 헐렁한 옷을, 겉옷까지도 큰 옷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에 운전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손잡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술 중에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합니다. 이때 매니큐어나 페디큐어 하신 분들은 기계로 산소 포화도가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톱, 발톱은 모두 다 싹 다 지우고 오셔야 합니다. 간혹 뭐 2개만 지우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에 안 되면 여기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에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발톱까지 싹 다 지우고 오셔야 합니다. 간혹 젤 네일을 하시고 병원에 그냥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아세톤으로 잘 지워지지도 않아서 결국은 수술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손톱이나 발톱에 이 젤 네일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네일샵에 가셔서 미리 지우고 오셔야 합니다. 컨택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수술 받으시는 날에 안경을 쓰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 틀니나 흔들리는 이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수술 당일에 혹시 특정 약물에 알러지가 있다던가 미처 이야기하지 않은 어떤 특정 질환이 있다면 꼭 원장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할 예정인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특히 지방흡입을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길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어떤 질환이 있지 않은 분이라면 수술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말고 가장 큰 옷을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병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미리미리 챙겨서 해야 하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수술이 잘 되고 안전하게 되게 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면 여기 아래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가세요. 그리고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이 빨간색 구독 버튼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